네, 안녕하세요. 매일 아침 빠르게 만나는 미국 주식과 테슬라 소식 아트라운 TV입니다. 오늘 시장도 좀 하락을 했고 테슬라도 좀 하락을 했어요. 테슬라가 무려 70% 이상 폭락할 수도 있다라고 예상하는 곳이 있는데 이 점 오늘 알려드리도록 하겠고요. 하지만 테슬라와 나머지 기업들의 격차는 이미 초격차 수준으로 벌어진 것 같습니다. 이 점도 같이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미국 증시 현황부터 간략히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S&P 500, 다우 지수보다 나스닥 지수의 하락이 컸어요. 자, 아무래도 나스닥 지수가 나머지 지수보다는 변동성이 심한 편이죠. 나스닥은 어제 2.5%나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었습니다. 아무래도 어제 급등에 따른 오늘 좀 하락이 나왔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일단은 최근에 이렇게 좀 계단식으로 하락하는 모습이 좀 우려스럽기는 합니다. 어쨌든 누누이 말씀드려왔듯이 새로운 대통령이 취임하고 약 3개월 동안의 미국 증시 주가는 그다지 좋진 않았어요. 충분히 하락세 이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이 구간을 좀 기회로 잘 삼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10년물 국채 금리는 하락했지만 어제 아무래도 크게 올랐기 때문에 그에 따른 차익 매물이 오늘 좀 출현했다라고 지금 미디어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이날 시장은 트럼프 정부 2기 재무장관으로 지명된 스콧 베센트의 입을 주시했는데요. 상원 인준 청문회 발언으로서 불공정한 무역 관행을 바로잡고 협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 관세를 적극적으로 사용하겠다라는 의지를 피력을 했습니다. 이러한 발언이 아무래도 해외 매출이 높은 빅테크 기업들에게는 안 좋게 영향을 준 것 같습니다. 아무튼 어제 또 빅테크들이 크게 올랐었기 때문에 오늘 좀 차익 매물이 출현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현재 CME 페드워치에 따르면 올해 첫 금리 인상 시기는 6월 정도로 지금 보고 있어요. 자, 하지만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미국의 CPI 지수, 이 물가 지수가 좀 하락하는, 그러니까 둔화하는 모습이 지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러자 크리스토퍼 월러 미 연준 이사는 인플레이션 지표가 지금 수준이면 상반기 금리 인하도 가능하다라는 발언을 했어요. 데이터가 좋다면 올해 3, 4회 금리 인하도 가능하다라는 굉장히 강력한 비둘기파적인 발언을 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 시장이 너무나도 강했기 때문에 오늘은 좀 하락했다라고 볼 수 있겠어요. 오늘 시장이 빅테크 위주로 전반적으로 하락을 하면서 베타 값이 높은 테슬라는 좀 더 하락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테슬라는 금요일 3.36% 빠진 413불 정도에 마감을 했어요. 오늘 하락 원인을 몇 가지 꼽자면 일단 야후 파이낸스에서 기사를 냈는데 테슬라 is offering new Cybertruck discount. Is there a demand problem? 이라는 말이 적혀 있는데요. 자, 사이버트럭 트림 레벨과 옵션에 따라서 1600불에서 2600달러까지 할인을 지금 적용한다라고 합니다. 자, 할인이 들어간다라는 건 아무래도 주가에도 당연히 안 좋은 요소죠. 테슬라의 마진과 EPS를 하락시키는 요인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사이버트럭은 작년에 약 4만 대 정도 가까이 팔렸어요. 테슬라가 179만 대를 납품을 했으니까 그렇게 큰 부분은 아니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가격 인하에 따른 EPS 저하는 그렇게 크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요. 자, 하지만 이에 따라서 사이버 트럭을 더 많이 생산할 수 있고 더 많이 판매할 수 있으면 그다지 나쁜 뉴스는 아니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워낙 사이버 트럭이 좀 비싸게 출시된 만큼 아무래도 계속해서 생산성이 오르면 가격 할인 소식은 계속해서 들려올 것 같아요. 자, 너무 나쁜 뉴스는 아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사이버 트럭은 비싼 가격에도 불구하고 작년 미국에서 5번째로 많이 팔린 전기차였어요. 여기 보시면 1위부터 10위까지 미국에서 팔린 전기차 순위가 나오고 있는데, 자, 이 중 유일한 픽업 트럭 모델은 사이버 트럭과 포드 F150 라이트닝이 되겠어요. 올해는 아마도 이 사이버 트럭과 F150 라이트닝의 간격이 더욱더 벌어질 수 있습니다. 자, 왜 그러냐면 올해 언스퍼바이스드 FS, 즉 완전 자율주행 달성을 앞두고 있죠. 파괴적 혁신 기술이 들어간 차량이 훨씬 더 잘 팔릴 것입니다. 스마트폰이 나오면서 피처폰은 역사 속으로 사라졌어요. 그러한 모습이 올해 연출이 될 수 있다라고 보겠고요. 오늘 테슬라 주가 하락에는 이 소식도 영향을 준 것 같습니다. 많이 들어본 투자은행 이름이죠. 웰스파고가 있는데, 이 웰스파고 애널리스트인 콜린 랭컨 이 애널리스트는요, 테슬라가 125불까지도 추락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테슬라의 펀더멘털이 취약하다라고 해요.
125불까지 하락을 하면 테슬라가 현재 주가보다 70% 정도 폭락할 수 있다라는 점이 되겠는데요. 일단 뭐 이유를 들어보면 테슬라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은 고개를 끄덕할 법도 합니다. 일단 테슬라가 작년에 1.1% 역성장을 기록을 했었죠. 인도량 부분에서 역성장을 기록했습니다. 2023년에 181만 대, 2024년에 179만 대를 납품하면서 인도량이 그다지 좋지 못했어요. 그리고 중국계 전기차 기업들이 지금 득세를 하고 있습니다. BYD는 실제로 아마 올해 테슬라보다 전기차를 더 많이 판매할 수도 있어요. 이미 작년 4분기에는 전기차 판매량이 테슬라를 넘어선 것으로도 알고 있습니다. 자, 거기에 더불어서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가 트럼프가 취임을 하게 되면은 폐지 수순을 밟을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있죠. 자, 이런 얘기를 들어보면 정말 웰스파고의 말이 맞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이 웰스파고 애널리스트가 한 말을 이렇게 적어 놓았는데요. 테슬라가 공격적인 가격 인하 정책에도 불구하고 차량 인도량을 늘리는데 지속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다. 자, 그리고 중국 전기차 제조업체들과 치열한 경쟁에 직면해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는 좀 틀린 말인 것 같아요. 테슬라는 작년 하반기 들어 공격적인 가격 인하 정책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차량 가격은 인하하지 않고 주로 무이자 할부 이런 프로모션을 많이 제공을 했었죠. 그리고 아시다시피 작년 3분기부터 그로스 마진이 다시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어요. 이는 잘 모르고 하는 얘기 같은데 IRA가 폐지될 경우 테슬라 차량 가격은 실제 7,500불 정도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나올 수는 있습니다. 자, 하지만 이는 테슬라에게만 해당하는 사항이 아니죠. 모든 카메이커에게 해당하는 사항이고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테슬라의 Supervised FSD가 Unsupervised FSD로 바뀌어서 완전 자율주행이 달성이 되고 이를 통해서 경쟁력을 높인다라고 하면 솔직히 매출에 상당한 타격을 입을 정도는 아닐 가능성이 높아요. 자, 그리고 웰스파고에서 옵티머스와 관련된 얘기도 하고 있는데 현재 테슬라 주가는 이 사이버캣과 옵티머스에 대한 과도한 기대감으로 올랐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자, 하지만 앞서 보셨듯이 테슬라의 근간이 될 자동차 판매량이 내리막길을 걷게 될 것이라고 설명을 하면서 자, 무려 목표가를 $125 정도로 제시를 하고 있어요. 아무튼 이런 좀 충격적인 기사 제목이 달리면서 오늘 테슬라 주가에도 좀 악영향을 준 것 같은데요. 자, 이런 악재성 기사가 나올 때는 투자 대가들의 명언을 좀 떠올려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피터 린치가 했던 유명한 말이 있죠. 투자의 성공 여부는 얼마나 오랫동안 세상의 비관론을 무시할 수 있는지에 달려 있다. 주식시장은 확신을 요구하며 확신이 없는 사람들은 반드시 희생된다. 자, 이런 비관론을 무시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테슬라 주가가 비싼 데는 다 이유가 있어요. 이미 시장에서 그 가치를 인정받고 있기 때문에 주가가 비싸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시장이 하락할 때는요, 팔아서는 안 될 때예요. 사야 할 때예요. 그리고 반드시 자신이 투자하고 있는 주식에 확신이 있어야만 합니다. 자, 확신은 이런 영상을 보고 얻을 수 있습니다. 테슬라 자율주행 영상을 보면요, 정말 확신이 서요. 지금 이렇게 길이 막히자 이 옆에 운전자를 따라하고 있어요. 갓길로 지금 완전 자율주행을 하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말 인간처럼 이렇게 운전하고 있다, 판단하고 있다라는 점을 정말 잘 알 수 있어요. 자, 이렇게 길이 막혔는데 옆차가 갓길로 가니까 따라 움직이는 테슬라 FSD를 볼 수 있었습니다. 차원이 다른 기술을 가지고 있는 게 바로 테슬라라고 볼 수 있겠어요. 여기 보시면 ADAS라고 적혀 있죠. 운전자 보조 시스템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테슬라의 FSD는 다른 모든 기업들보다 훨씬 더 우위에 있습니다. 이렇게 초격차를 보여주고 있어요. 자, 이런 기술을 봤을 때 현재 주가보다 70% 폭락할 수 있을까요? 그렇진 않습니다. 자, 그리고 올해 Unsupervised FSD가 연말까지 나오기로 되어 있어요. Unsupervised FSD가 나오면 게임은 끝납니다. 앞서 영상으로 보셨듯이 이미 뛰어난 자율주행 기술을 가지고 있어요. 인간처럼 운전하는 Unsupervised FSD가 이미 기술적으로는 상당 부분 올라와서 1분기 내에도 출시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기도 합니다. 또 모르죠. 그러니까 트럼프 정부가 3일 후면 출범을 하는데 지금 일론 머스크는 트럼프의 오른팔이나 다름없어요. 트럼프 정부가 취임하자마자 수백 가지 정책을 쏟아낼 수 있는데 이 Unsupervised FSD가 정말 빨리 나올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초격차를 보여주는 영역이 하나 더 있죠. 바로 옵티머스가 되겠는데, 이 웰스파고 분석가가 얘기한 이 옵티머스에 대한 과도한 기대감을 지적을 하고 있는데요. 과도하게 기대할 만합니다. 왜 그러냐면 벌써 올해 수천 대, 내년 5만에서 10만 대까지도 생산을 해보겠다라고 했던 일론 머스크예요.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옵티머스가 기가 텍사스에 배치가 돼서 수천 대가 일하는 모습이 국내 뉴스에 마저 나온다라고 하면 이미 테슬라 주가는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을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일론 머스크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테슬라 옵티머스가 확실히 그로스 마진, 매출 마진율에 기여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밑빠진 독에 물 붓는 그런 사업이 아닙니다. 옵티머스는 이렇게 나오자마자 생산성을 높일 만한 그런 기술이고 테슬라 마진에도 바로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라고 합니다. 다만 어제도 말씀드렸던 한 가지 우려 사항이 있죠. 바로 신규 모델 Y가 이제 나오면서 기가 상하이가 적게는 2주, 많게는 3주까지도 연초에 좀 쉴 수가 있어요. 실제로 이 모델 Y, 신규 모델 Y의 인도 시기도 중국은 3월, 유럽과 아태는 약 4월, 미국은 아직 미정이에요. 이렇게 되면 1분기 판매량이 좀 의심스러운 상황입니다. 만약 1분기 판매량이 좋지 않게 나온다라고 하면 이 웰스파고 애널리스트의 의견이 힘을 받을 수가 있겠는데요. 자, 왜 그러냐면 어쨌든 옵티머스라든지 자율주행 때문에 테슬라 주가가 비싸진 건 맞아요. 자, 이렇게 테슬라의 펀더멘털 EPS는 이렇게 서서히 오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주가는 너무나도 앞서서 움직이긴 했습니다. 현재 주가 약 한 400불 수준을 작년과 올해 EPS로 좀 나누어 보면 117배에서 160배 수준까지도 나오고 있어요. 자, 하지만 올해 정말 완전 자율주행이 달성이 되고 로보택시 사업이 시작이 된다라고 하면, 자, 이러한 프리미엄 지수는 충분히 파괴적 혁신 사업들로 인해서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이미 자율주행에서는 2인자와 초격차를 보여주고 있어요. 자율주행의 2인자는 웨이모와 화웨이 정도라고 볼 수 있겠는데, AI 연상 능력이라든지 이 실제 자율주행 거리라든지 너무나도 그 격차가 지금 심한 상황입니다. 테슬라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공식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FSD 슈퍼바이스드를 경험을 하게 되면 다시 옛날로 돌아갈 수 없다, 수동운전으로 절대 돌아갈 수 없다라고 강력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테슬라는 이미 자율주행차 세계에 있어서 애플이자 구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애플의 높은 수익은 iOS를 독점을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겠죠. 역시나 핸드폰에 있어서도 스마트폰에 있어서도 이 소프트웨어, 그러니까 오퍼레이팅 시스템이 가장 중요합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윈도우를 통해서 PC 시장을 장악을 했듯이 핸드폰 시장도 마찬가지예요. 만약 테슬라가 이 FSD 자율주행 기술을 다른 회사에게 라이센싱을 해주지 않고 독점을 한다라고 하면 애플이 되겠죠. 하지만 테슬라는 아마 안드로이드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론 머스크와 테슬라는 다른 회사에게 항상 열려 있어요. 현대 기아라든지 폭스바겐이라든지 포드라든지, 아무래도 포드가 될 가능성이 가장 높을 것 같은데, 이런 레거시 기업에서 우리 테슬라의 FSD 좀 쓰겠습니다라고 손을 내밀면 이제 테슬라는 자율주행차, 그러니까 이 EV 세계에 있어서 안드로이드, 구글 안드로이드가 되는 것이죠. 자, 이 초격차를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테슬라와 일론 머스크는 이미 미국 정부를 등에 업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FSD 기술이 미국 표준으로 채택될 가능성이 높고요. 한번 채택이 되면 이제 걷잡을 수가 없습니다. 한번 만들어진 스탠다드는 잘 바뀌지가 않아요. 그리고 미국의 스탠다드는 글로벌 스탠다드가 되죠. 자, 어쨌든 시장도 그렇고 테슬라도 그렇고 올해 초반에 주가가 좀 흔들릴 수 있다라는 것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하지만 테슬라 실적 발표는 이번 달 한국 시간으로 1월 30일 새벽이 될 것 같은데요. 설날 연휴 때 발표가 돼요. 자, 주주에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만 실적은 잘 나올 것으로 예상이 들어요. 4분기 인도량이 50만 대를 넘기지 못했지만 역대 최대 인도량이었습니다. 그리고 전분기 대비 7% 증가를 했었고요. ESS 메가팻 실적이 굉장히 좋았죠. 11GWh나 나왔습니다. 전분기 대비 59%나 증가를 했어요. 자, 이 증가분을 전분기 EPS에다가 적용을 해보면 전분기 대비 약 14% 증가가 기대가 됩니다. 최소한. 그럼 0.82불이 나오고, 0.82불은 현재 기관들의 컨센서스니 0.76불보다 높은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실적은 괜찮을 것 같은데, 역시나 물론 문제는 일론의 입이라고 볼 수 있겠죠. 아무래도 연초 첫 실적 발표이기 때문에 올해 가이던스를 제시해 줄 것인데요. 올해 EV 판매량 예상이라든지 자율주행과 로보택시 사업 시기라든지
중국과 유럽의 슈퍼바이즈드 FSD 출시 시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중요하겠죠. 자, 이런 것들 중에서 한 가지라도 희망적인 얘기가 나온다라고 하면은 주가는 괜찮을 수 있겠습니다. 자, 아무튼 제가 다양하게 분석을 해드렸는데 요점은 이거예요. 테슬라는 아마 올해부터 트럼프 임기 동안 주가 상승이 꽤 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웰스 파고와 같은 이런 세상의 비관론을 최대한 무시하시고요. 긍정적으로 바라보면서 악재의 주가가 흔들릴 때 잘 모아가는 투자 이어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이것으로 방송을 마치겠고요. 오늘 방송이 도움이 되었으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꼭 눌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행복한 금요일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